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도 갑구에 들어가고요. 가등기도 갑구에 들어갑니다. 가등기. 여러분 가등기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등기. 가등기는 이런 게 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고요.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아파트를 내가 매매하는데 뭐 3억짜리다. 그러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데요.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일부 1억을 주고 매매를 계약을 체결하는데 1억을 주고 나머지 2억은 나중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등기하겠다. 그러면 1억 준 거에 대해서 가등기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1억을 주고 가등기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할 때는 등기 목적이 뭐냐? 등기 목적. 등기 원인은 뭐냐? 등기부 갑구에 보면 등기 목적이 나오고 등기 원인이 나오는데 등기 목적은 바로 뭐냐? 가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이게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은 내가 3억짜리를 먼저 1억을 주고 사겠다고 계약을 한 거니까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등기 원인이 매매 예약입니다. 그리고 가등기권자입니다. 가등기를 한 권자는 뭐 김동수다. 그러면 등기부상에 권리자의 가등기권자 김동수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주로 많은 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많다. 등기 목적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겠고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이다. 그래서 가등기를 치고 나중에 이제 2억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바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했다가 바로 여기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그리고 등기 원인은 뭐가 될까요? 매매 해가지고 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는요. 이거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담보를 제공하고 아파트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는 걸 뭐라고 하죠? 근저당권이라고 하죠. 근저당권.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근저당권하고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는 근저당권하고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거의 담보 가등기가 없습니다. 주로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죠. 우리가 주로 은행에다가 아파트 담보물을 제공하고 빌려오는 것이 바로 근저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파트 소유자가 돈을 빌려오니까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겠고 은행 채권자는 근저당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담보 가등기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여러분 가처분에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주로 많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을 금지한다 이 말이죠. 처분금지 가처분. 그리고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여러분 가처분을 하는 경우는 주로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남편 앞으로 부동산이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부도 날 거를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부도를 터뜨리기 전에 그 부동산을 소유권을 부인 앞으로 뭐 증여를 했다. 그러면 이 남편이 채무자, 본인은 채무자잖아요. 채권자의 재산을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면탈하기 위해서, 즉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자기 자산을 부인 앞으로 빼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부인 앞으로 증여를 했다면 그건 사회행위다. 그래서 채권자가 부인 앞으로 된 것을 처분을 못하게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합니다. 예. 가처분 목적은 뭐냐? 사회행위로 인한 취소권 해가지고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그러면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부인 앞으로 넘겼다. 그 부인 앞으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가처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목적은 가처분이고 등기 원인은 가처분 결정입니다. 가처분 결정.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은 바로 뭐냐? 매매하지 마라. 예, 자기 앞으로 지금 소유권, 부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지 마라. 누구한테 증여도 하지 말아라. 매매, 증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거는 겁니다. 이것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일단 가처분은 갑부에 들어간다. 여러분, 다시 이 내용 사례를 가지고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그리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실무상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꼼짝 말고 네가 가지고 있어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인데 실무상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우리 부동산에서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많이 나온다. 나중에 실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가처분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압류입니다. 압류. 압류와 가압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압류는 국가 등이 하는 겁니다. 국가.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국세를 못 냈다. 그러면 국세청, 세무서에서 여러분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지방세를 못 냈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방세를 못 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여러분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그러니까 압류는 국가 등이, 즉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권을 보존받기 위해서, 즉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국가 등이 하는 것은 압류가 되겠고, 가압류는 일반 채권자들입니다. 친구, 개인 간에 돈을 빌려줬다. 자, 대여금 빌려줬는데 안 준다. 그러면 상대방의 재산을 법원에다가 가압류 신청을 해서 가압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대금을 못 갚으면 금융기관에서 여러분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압류나 가압류도 하는데 바로 소유권을 압류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가압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신청 등기입니다. 여러분, 이 경매신청 등기는 채권자가 돈을 못 받으면은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는데, 첫 시간에 배웠죠? 의무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는데 주로 근저당권자, 은행에서 아파트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왔는데 이자를 못 갚으면 주로 은행인,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경매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의무경매인데요. 의무경매 개시 결정이 올라갑니다. 등기부에. 그러니까 은행이, 금융기관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여러분 아파트에 갑구에 이무 경매 개시 결정해가지고 사건 번호 2024 타경, 경매 사건은 다 타경입니다. 타경 6356 이렇게 사건 번호가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네, 이것도 이무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갑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게 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해가지고 가압류한 이후에 법원에다가 대여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습니다. 즉 집행권원에 의해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강제경매가 되겠는데 강제경매 개시결정해가지고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무경매를 신청했던 강제경매를 신청했던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에다가 이무경매 개시결정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올라가게 되면 압류 효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그거를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소. 여러분, 내가 세금을 못 내가지고 국가가 내 재산을 압류했다. 그런데 압류를 했는데 내가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면 압류를 말소시킬 거 아니겠어요? 말소 등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말소시키는 겁니다. 말소 및 회복 등기. 네. 말소 및 회복 등기하는 것도 갑구에 들어갑니다. 말소 등기입니다. 압류했던 건데 내가 세금을 내게 되면 말소 등기해가지고 가압류 같은 건 등기 원인이 뭐냐? 해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은 가압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용카드 대금을 못 갚으면 신용카드 회사가 여러분 부동산을 가압류합니다. 그러면 등기 원인은 가압류 결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신용대금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가압류를 말소 등기할 거 아닙니까? 말소 등기. 가압류 말소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은 뭐가 되느냐? 말소 등기하는 것 뭐가 될까요? 해제가 되겠습니다. 해제. 가압류 말소 등기하는 것은 해제. 그러면 여기 뭐라고 하느냐? 이거 가압류 말소 등기 요 가압류를 했던 거를 말소한다. 가압류 법원에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가압류 등기 말소 말소 등기 말소 가압류 등기 말소 해가지고 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경매를 신청했다.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강제경매 신청했다. 아니면 이무경매 신청했다. 이무경매 개시결정. 등기 목적은 이무경매 개시결정. 이렇게. 등기 목적에 이무경매 개시결정이 들어가고요. 등기 원인에는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무경매 개시결정 해가지고 여기 이무경매 개시 결정해가지고 2024 타경 5635 이렇게 사건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행에서 이무경매 개시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이 금융기관에다가 만약에 돈을 갚았다 그러면은 이무경매 개시 결정 말소가 되는 겁니다. 이무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이무경매 개시결정 등기 말소가 돼가지고 등기 원인은 뭐가 될까요? 이거는 취하가 됩니다. 취하했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놓고 채무자가 빚을 갚으니까 경매를 취하했다. 등기 원인은 취하가 되겠습니다. 취하. 자, 그러면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 말소 및 회복 등기는 갑구에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부에 들어가는 것 공부하겠습니다. 을부.